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체육시간 플레이던트 되어보기 멀리뛰기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멀리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자리 멀리뛰기와 도움 닫기 하여 멀리뛰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멀리뛰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자리 멀리뛰기란 제자리, 선체로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 멀리 뛰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즉, 서서 앞으로 멀리 뛰는 운동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제자리 멀리뛰기가 경기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경기로는 사라졌고요. 체력 측정의 한 종목으로 제자리 멀리뛰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자리 멀리뛰기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동작, 두 번째 발 구르기, 세 번째 착지, 네 번째 기록 측정 단계로 제자리 멀리뛰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준비 동작입니다. 두 발은 구름판에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섭니다. 그리고 무릎은 최대한 많이 굽혀줄게요. 그러면서 팔은 크게 흔들어 뒤로 최대한 보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준비 동작은 개구리를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 점프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네, 개구리가 앞으로 뛸 때 무릎을 최대한 굽힌 다음 그 무릎의 탄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쭉 뛰어 오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발 구르기입니다. 몸의 중심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네, 당연히 앞으로 이동한 후에 뒤로 넘겼던 팔을 만세 부르듯 팔을 쭉 펴면서 뛰어 오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착지에서는 상체를 숙이고요. 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착지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이나 다리가 앞으로 뻗어서 착지하게 되면 여러분 균형 맞추기가 어려워요.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착지하는 과정에서 손을 짚거나 또는 엉덩방아를 찢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팔은 최대한 앞으로 쭉 펴면서 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인 기록 측정입니다. 기록 측정은 착지한 신체 부위 중 구름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줄자에 0을 대고 구름판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합니다. 내가 발바닥을 찍은 데까지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름판에서 내 신체가 닿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는데 균형을 잡지 못해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면 뒤로 넘어진 부분, 구름판에서 내가 넘어진 부분까지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기록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착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림에서는
여기까지가 기록으로 인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게 되는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자리에서 멀리 뛰어요 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멀리뛰기와 높이뛰기 실력 향상을 위한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자리 멀리뛰기를 공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을까? 즉, 잘 뛰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학습 목표는 제자리에서 멀리 뛰는 방법을 찾아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활동 1, 활동 2, 활동 3을 보여줄 건데요. 그 중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에 가장 멀리 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멀리뛰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활동 1, 활동 1은요, 팔만 앞뒤로 흔들기입니다. 무릎은 가만히 있고요. 자, 팔만 앞뒤로 흔들어서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볼게요. 자, 뛰니까요. 1m 40. 다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뛰니까요. 1m 45cm를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2를 보여줄게요. 자, 활동 2는 무릎만 굽혔다 펴면서 뛰기입니다. 자, 보여줄게요. 활동 2. 뛰니까요. 1m 15cm를 뛰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리의 힘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팔의 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활동 3을 보여줄게요. 활동 3은 활동 1과 활동 2의 활동을 합쳐서 해볼게요. 활동 3. 자, 뛰니까요. 2m를 넘었습니다. 2m 2cm를 뛰었어요. 박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리의 힘이 중요할 거다 생각했지만 팔의 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뛰면 잘 뛰는지를 어린이 여러분들 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진짜 더 멀리 한번 뛰어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심화학습 더 멀리 뛰어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제자리 멀리뛰기 우리 반에서 1등 하고 싶어요. 1등급 받고 싶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 향상이 되고 싶은 친구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멀리 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스프링입니다. 자, 스프링을 가장 많이 눌렀을 때 어떻게 되죠? 가장 멀리 뛸 수 있잖아요. 반대로 작게 누르면 작게 뛰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 몸에 적용시켜야 돼요. 자, 그 말은 나의 몸이 최대한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많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적당한 최대한 내가 앉아서 무게 중심이 유지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그 자세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 발의 각도가 최대한 앞쪽으로 쏠리면서 내 몸이 쓰러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최대한 멀리 뛸 수가 있어요. 이게 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팔을 위로 보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일 때 이런 자세를 취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가볍게 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실제적으로 최대한의 기력을 내기 위해서는 팔도 앞으로 쭉 뻗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작 그리고 세 가지 팁을 다 활용해서 한번 선생님이 최대 기록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한 3m 정도 뛰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목표는 솔직히 2m 20 정도가 목표예요.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한번 뛰어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제일 끝에 보이는 선이 2m 20 정도가 됩니다. 그 선을 선생님이 목표로 해서 한번 성공해 볼게요. 성공! 선생님이 2m 20cm를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리만 사용해서 뛰는 것보다는 팔을 함께 사용할 때에 더욱더 멀리 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더더더더 멀리 뛰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발바닥을 바닥에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쓰러지지도 않고 쓰러지기 그 직전의 상태에서 점프할 때 가장 멀리 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 방법을 연구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결하고 친구들과 대결해서 즐거운 제자리 멀리뛰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 자, 실제로 제자리 멀리뛰기 하는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긴 매트 또는 이불을 바닥에 깔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맨바닥에서 할 경우 무릎과 허리에 큰 충격이 오므로 절대 하지 않고요. 층간소음의 위험이 있으므로 맨바닥에서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제자리 멀리뛰기 활동은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긴 매트나 이불을 깔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멀리뛰기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멀리뛰기 방법은 도움닫기 하여 멀리뛰기인데요. 도움닫기란 달려오는 거예요. 즉, 달려와서 기준선을 넘지 않고 최대한 앞으로 멀리 뛰는 운동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갈 테니 그림,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도움닫기 하여 멀리뛰기도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움닫기. 두 번째, 발구르기. 발구르기가 쉽게 생각하면 점프입니다. 점프. 세 번째, 공중 동작. 네 번째, 착지 동작이 되겠습니다. 기록 측정은 제자리 멀리뛰기와 마찬가지로 착지한 신체 부위 중 구름판과 가장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움닫기 멀리뛰기. 정해진 거리를 빠르게 달려 얻은 속도를 이용하여 발구름 후에 신체를 이동시켜 멀리 뛴 기록에 도전하는 활동입니다. 도움닫기. 멀리 뛰기 위해 추진력을 얻는 단계로 속도를 빠르게 하여 달립니다. 발구르기. 도움닫기에서 얻은 속도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발구름을 합니다. 이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공중 동작과 착지. 젖혀뛰기는 공중에서 몸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굽히며 뜁니다.
착지할 때에는 다리를 앞으로 뻗어 멀리 착지하도록 합니다. 도움 닫기 멀리 뛰기 전체 동작. 자, 방금 전체 동작까지 알아봤는데요. 도움 닫기, 발구르기, 공중 동작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사진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닫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구름판에서 15걸음에서 20걸음 떨어진 곳에서 도움 닫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띄워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을 가열시키는 거죠.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이제 점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 속도로 보폭, 걸음거리를 넓혀서 나만의 리듬으로 맞추어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5m 정도를 앞에 두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최고 속도로 뛰면서 도움 닫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도움 닫기 한 다음 발구르기를 할 때는 여러분 각도가 중요해요. 20도에서 30도 정도로 점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것이 최적의 각도예요. 그러고는 몸을 팔과 함께 활처럼 뒤로 젖혔다가 다리와 함께 팔을 앞으로 쭉 펴면서 착지를 하면 됩니다. 뒤로 넘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기록 측정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공중 동작과 착지를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선수들은 약 3.5걸음을 공중에서 달리기 하듯이 걷는데요. 여러분, 우리 학생 수준에서는 한두 걸음을 공중에서 걷는다 생각하고 공중 동작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체육 원리입니다. 이렇게 도움 닫기 하여 멀리 뛰기는 뛰면서 얻는, 도움 닫기 하여 얻는 운동 에너지량은 뛰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빨리 뛰어 구름판을 세게 밟을수록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달려오는 운동 에너지가 발구르기를 통해 앞으로 멀리 뛰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주간학습 안내에 오늘의 핵심 키워드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는 이 부분을 핵심 키워드로 짧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핵심 키워드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는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에 짧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공을 멀리 던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